올해 52세가 된 저는 오래된 친구 이준호와 1년에 한두 번 만나는 자리에서 늘 같은 감정을 느꼈어요. 부러움, 질투, 그리고 말하지 못하는 작고 날카로운 열등감을 말이죠. 어느 날 오래된 친구 이준호와 다른 친구들을 돼지갈비집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준호는 빛나는 표정으로 이번에 외제차를 뽑았다고 말했어요. 사업을 하든 회사를 다니든 늘 잘 나가던 준호였어요. 저는 억지로 웃으며 와, 대단하다 축하한다, 야. 라고 말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시리게 아팠어요. 다른 친구들은 와, 준호 회장님, 참 멋지다. 역시 이 대표는 스케일이 달라. 오늘 밥은 너가 쏴라. 하며 갈비집이 아주 시끄러워졌어요. 저는 술잔을 들이키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나는 한 번도 저 자리에 서본 적이 없고 외제차는 타보지도 못하고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저와 준호는 중학교 동창이었는데 저는 공부를 잘했고 준호는 성격이 좋고 성실했어요. 둘은 항상 같은 곳을 바라보며 나중에 잘 되자 라고 외치던 사이였죠. 고등학교 때도 제가 성적은 좋았어요. 하지만 대학 진학 후 저는 방황했고 준호는 착실하게 스펙을 쌓았습니다. 첫 직장 취업도 무난히 성공했고 승진도 자연스럽게 이어졌죠. 저는 내가 더 뛰어난 줄 알았는데 언제 이렇게 벌어진 거지?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은 잔인하게도 30대, 40대를 지나 50대까지 차이를 벌려놓았어요. 이제는 누구의 눈에도 준호는 성공한 사람이었고 저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죠. 술자리에서 돌아온 밤, 제 아내는 오늘 준호 씨 만난 거지? 표정이 왜 그래? 라고 묻더군요. 저는 사실대로 말할 수 없었어요. 50대 남자의 자존심은 생각보다 복잡했고 그냥 피곤해서 그래 라며 대답했죠. 하지만 와이프는 다 알고 있는 눈치였어요. 몇 년째 이런 식의 제 행동이 반복되는 패턴이니까. 여보, 또 비교하고 온 거지? 이제 그만해. 당신도 잘 살고 있어. 라며 와이프가 제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말없이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고 거울 속 제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어요. 그냥 평범한 얼굴, 평범한 중년의 모습. 준호는 관리받은 피부였고 준호 뒤에서 후광이 비치던 모습까지. 저의 주름이 가득한 늘어진 얼굴을 보니 준호의 빛나는 얼굴이 더욱 떠올랐어요. 난 왜 자꾸 나를 깎아내리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하며 침대로 가 잠에 들었어요. 다음 날 회사. 저는 팀장으로 일하고 있었지만 최근 조직 개편으로 영향력이 줄어든 상태였어요. 회의를 해도 예전처럼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고 마침 또다시 들려온 소식은 승진 대상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순간 제 머리는 띵해지고 먹고 있던 점심이 목에 걸렸어요. 준호는 외제차도 타고 비싼 집에 여유롭던 모습인데 난 승진도 못하고 내 노후는 어떡하고 아들 녀석 대학 등록금은 어떡하지? 스스로가 초라해지는 느낌이었어요. 누구도 저에게 넌 부족해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사정없이 그런 말이 반복되었어요. 저는 퇴근 후 집에 가서 문득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냈어요. 고등학교 졸업사진, 대학교 OT 사진, 젊은 시절의 희미한 낭만과 불꽃. 그 시절에 저는 눈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밝고 자신감 있고 하고 싶은 게 많은 사람이었죠. 사진 속에 저에게 속삭였어요. 너는 어디로 간 거야? 왜 지금의 나는 이렇게 쪼그라들었을까? 그렇게 생각하며 또 하루가 갔어요. 준호는 명절마다 비싼 한우 세트를 보내주었고 친구들을 만나면 음식 계산도 먼저 나서서 하고 만나면 제 어깨를 두드리며 민수야 고생이 많다. 넌 어쩜 그리 한결같냐? 그게 네 매력이지. 라고 말하는 준호. 그 한결같다는 말이 제게는 칭찬처럼 들리지는 않았어요. 넌 아직도 그러고 사냐라는 말로 들리는 건지 아무래도 제 자격지심이겠죠.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돌아온 저녁 맥주캔을 붙들고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남들처럼 성실하게 살았는데 금요일에 술을 잔뜩 먹고 들어가도 토요일 아침이면 아들과 아내와 함께 등산을 가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회사에서는 윗분들 비위를 맞추고 후배들은
아래에서 치고 올라오는 것을 견제하며 지금은 머리가 하얗게 새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버티고 버텨서 이제 남은 게 무엇일까? 15년째 갚고 있는 이 아파트 대출금과 아빠, 용돈 좀 주세요. 말하며 눈치만 보는 아들 녀석. 얼마 전 친구들 단톡방에서 이야기하던 준호가 떠올랐어요. 와이프에게는 명품백과 외제차를 사주었고 딸에게는 물려줄 건물까지 있다던 친구의 말. 저는 50대가 되니 은퇴 걱정뿐이고 앞으로 3년만 더 버텨야 하는데 그 녀석은 미래로 시간이 흐르는데 제 시간은 버티는 현재에 멈춰 있는 것 같아 부러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죽도록 부럽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초라하게 늙어가고 있는지. 준호의 성공이 마치 저의 실패를 증명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는데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아들 녀석이 들어왔어요. 아버지 안 주무셨냐고 물어보는 아들, 밥을 먹었냐고 물어보니 독서실 밑에서 컵라면으로 대충 때웠다는 아들 녀석. 평소에는 말도 잘 안 섞는 녀석이 오늘따라 제게 무슨 일 있냐고 표정이 어두워 보인다고 물었어요. 그러다 아들 녀석에게 그냥 친구가 차를 새로 샀다길래 제가 봐도 참 한심한 대답이었습니다. 아들 녀석은 피식 웃으며 그 아저씨 명절에 한우 보내주는 돈 많다는 그 아저씨? 그래, 그런 아저씨가 아빠 친구라 부럽냐? 라고 했더니 저번에 그 아저씨가 우리 집 왔을 때 아빠처럼 살면 안 된다. 크게 놀아야 한다면서 꼭 자기가 정답인 것처럼 말하는 거 재수 없었어. 나는 그냥 아빠가 좋은데. 그 말을 듣는데 저는 갑자기 그 외제차 사진이 조금 우스워 보였어요. 준호의 삶이 빛나 보이는 건 사실이죠. 건물의 외제차에 그 녀석의 프로필 사진에는 늘 화려한 배경만 있는 것까지도요. 하지만 단 한 번도 집에서 편하게 쉬는 걸 본 적은 없었어요. 그 녀석도 나름의 지옥 속에서 버티고 있는 건 아닐까? 그저 그 지옥이 좀 더 비쌀 뿐이지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새벽 2시 아들은 방으로 들어가고 저도 소파에서 일어나며 준호에게 카톡을 남겼습니다. 준호야, 차 멋지더라. 안전운전해라. 그리고 보내준 한우 잘 먹었다. 우리 아들이 엄청 좋아하더라. 다음에 술 한잔하자. 내가 살게. 우리 동네 순대국밥 아직도 맛있더라. 그렇게 카톡을 보내고 나니 속이 좀 편해졌어요. 준호가 순대국밥을 먹으러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와도 아마 자기가 계산하겠다고 하겠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제 돈으로 산 이 낡은 아파트에서 일어나 제 돈으로 산 국산차를 타고 출근을 하고 저녁에는 아내와 아들과 함께 맛있는 삼겹살을 구워 먹을 겁니다. 50대 누군가의 성공을 부러워하기엔 제 삶도 꽤나 치열했고 나름대로 가치 있었습니다. 그걸 어젯밤 아들 녀석 덕분에 깨달았습니다. 외제차를 타는 준호도 서울 변두리에 사는 저도 결국엔 각자의 자리에서 그저 하루하루를 잘 살아내고 있는 것뿐이겠죠. 그렇게 믿기로 했어요. 그날 이후 저는 비교 대신 내 기준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기, 오늘의 나와 어제의 나를 비교하기, 작은 성취라도 기록하기, 좋아하는 것을 다시 찾아보기. 저는 오래 포기했던 취미인 목공예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정교하게 나무를 다듬는 과정은 명상 같았고 목공예를 하여 직접 만든 도마와 소품들을 직장 동료에게 선물했더니 호평을 받았어요. 팀장님, 이거 파셔도 되겠어요? 작은 칭찬이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뜨거운 게 올라왔어요. 주말마다 저는 목공예 작업을 하며 점점 실력이 늘어갔고 아들 녀석이 SNS에 제 목공예 작품들을 올렸어요. 예상외로 반응이 좋았고 구매하고 싶다는 메시지도 몇 개 왔다고 하더군요. 처음엔 그냥 취미였지만 은퇴 후 작은 공방 창업을 꿈꾸고 있습니다. 50대의 새로운 도전. 과거라면 겁났겠지만 지금은 다르답니다. 내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비교하느라 낭비하기엔 너무 아까워. 몇 달 뒤 준호와 다시 술자리를 가졌고 준호야, 나 요즘 목공예 공방 준비 중이야. 라는 말에 야, 멋지다. 그거 진짜 너한테 잘 맞는다. 라며 준호는 저에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이제 준호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서로의 선택과 삶을 존중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빛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50대라고 해서 늦은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남의 속도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속도를 찾는 거죠. 다른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